법원에 가면은 부장판사까지도 괜찮은 판결을 하는데 그 밑에 단독 판사나 이런 사람들로 내려오면은 좌익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합니다. 그 예가 어디냐? 작년에 촛불 난동 시위, 이 나라를 3개월 동안 그 심장부를 마비시킨 일종의 해방도를 만든 이 촛불 난동, 그것도 순 거짓말을 가지고 한 그 주모자들을 경찰이 잡아가지고 수십 명을 기소를 해놨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풀려버렸습니다. 특히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들한테 일부 판사들이 유독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리 오 총장처럼 정의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선고를 하고, 왜냐? 그 단독 판사들, 저는 좌경 판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386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문사로 비교하면 편집국장까지는 괜찮은데 차장 이하 기자들이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운동 세력이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해도 기사 한 줄 안 쓰고 좌익 세력이 10명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면 크게 쓰주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1, 2층 균열 현상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때려도 괜찮겠는데 또 하나의 문제 집단이 올라왔어요. 정교조로부터 지난 10년간 정교조로부터 반대한민국적 교육을 받은 세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대 초반으로 넘어와가지고 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군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군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386보다 더 문제예요. 386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엉터리 교육이나마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는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안 가르치니까. 일부러 안 가르치니까. 왜 안 가르치냐? 한국 현대사는 세계가 자랑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요새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이분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을 계속 이야기해요. 자기 고향인 케냐와 한국은 1960년대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로서 똑같았는데 지금 한국은 2만 달러고 케냐는 아직도 1000달러다. 왜 이렇게 됐냐? 한국은 교육에 투자를 했고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라를 근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국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오바마까지 나서서 선전해주고 있는 지난 61년의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386 세대, 정교조 세대, 정교조, 민노총, MBC, 친북 좌익 세력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정의가 실패한 역사입니다. 빈익빈, 부익분, 양극화, 이런 식으로 나쁜 점만 딱 모아가지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교조 세대가 미국하고 북한이 싸우면 누구 편에 들겠느냐?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마이크를 댔더니 10명에 9명이 북한 편에 든다고 했어요.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이 집단이 유권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북한하고 싸우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50세 이상의 기성세대가 앞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싸워야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 애국운동이라는 것은 가끔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체가 해야 됩니다. 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애국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매일 그리고 즐겁게 하자. 제가 심심풀이로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엉터리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하기. 반대한민국적 정책을 펴는 정부 관서에 전화하기.
법치를 파괴하는 민노당 민주당에 전화하기,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한나라당에 전화하기, 인터넷에 댓글 쓰기, 반국가 반헌법 회기자를 고소 고발하기, 애국단체에 가입하기, 애국단체에 후원하기, 좋은 잡지 구독하기, 애국 인터넷 메일 방문하기, 또는 회고록이나 6.25 수기를 써서 자녀들한테 나눠주기, 자녀들에게 엉터리 교육을 하는 교사 교장에게 강의하기, 자녀들에게 현대사 관련 퀴즈를 내가지고 알아맞히면 용돈 주기. 애국은 절대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손발과 지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반드시 손을 움직여야 돼요. 발을 움직여야 돼요. 돈이 있는 사람은 지갑을 틀어가지고 돈을 내야 되죠.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특수임무 수행자에는 가장 앞장서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고 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신 입장에서는 더구나 6.25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서울이나 한국 한복판에서 이념전쟁의 형태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과 글로서, 정치전쟁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주먹이나 총이나 하나 물리력보다는 이론 무장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좌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공부의 핵심은 뭐냐?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정당했느냐, 부당했느냐? 주한 미국의 존재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의 본질은 뭐냐? 진보가 맞느냐? 자주가 맞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이런 이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과 글을 통해서 좌익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론 무장만 되면 반드시 애국 세력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좌익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행히 폭력적 수단은 별로 없어요. 무기를 들 입장은 아니죠. 거짓말을 합니다. 선동을 합니다. 선동이 저들의 가장 큰 무기예요. 선동은 뭐냐?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드는 것이 선동 아니겠습니까? 선동. 그런데 선동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실로 무장한 사회력한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선동 얼마든지 깰 수가 있습니다. 선동. 김정일 세력을 진보라고 부른다? 아니 700만을 죽인 부자가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국가로 만든 자를 진보라고 불러줄 수 있느냐? 그 김정일을 추종하는 남한의 전국 세력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러줄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 부르겠다. 앞으로 친북 반역 세력, 수구 반동 세력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61년 동안 이룩한 이 어마어마한 성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정당성이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적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체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왔느냐? 대한민국은 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출범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이 있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는 점에서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국회를 뽑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해서 만든 것이고 북한 조선 노동당 북조선